여보, 우리 엄마께 드리는 용돈 좀 늘리면 안 될까? 요즘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게 마음이 아프네. 한 벌이라도 좋은 옷 사드리고 싶어. 우리도 빠듯한데 굳이 장모님도 월세 받으시고 연금도 있는데 충분하잖아. 그래도 우리 엄마는 몸이 불편해서 일도 못 하신단 말이야. 나한텐 어머니가 더 힘드신 것 같아. 내가 무슨 나쁜 며느리도 아닌데 자꾸 날 의심해. 내가 어머니한테 잘했잖아. 그럼 왜 어머니가 예전처럼 자주 안 오시는 건데 매번 반찬만 놓고 가시는 게 이상하다고? 내가 그랬어? 난 그저 어머니께 더 편안한 시간 드리고 싶은 거지. 진짜로?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예전처럼 자주 오실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내가 그렇게 눈치 줬더니 이제야 반찬만 놓고 가더라고. 잘 됐지 뭐. 내가 진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다고? 이제 너도 똑같이 당해봐. 우리 어머니한테 한 행동 다 갚아줄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감추어진 갈등과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지며 벌어진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오해나 갈등이 깊어지면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속 아들 수민 씨는 어머니 혜자 씨가 집에 자주 오지 않으면서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며느리인 지연 씨는 아들 앞에서는 다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두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마치 어머니를 집안의 도우미처럼 대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었죠. 자신은 그저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 혜자 씨는 점차 마음의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수민 씨는 아내 지연 씨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의문의 통화 내용까지 우연히 듣게 됩니다. 과연 이들의 갈등은 어떻게 풀려나갈까요? 지연 씨의 불륜과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게 된 날, 아들 수민 씨는 어떻게 결단을 내리게 될지 오늘 사연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적한 서울 외곽 하남시의 아파트 단지. 늦은 저녁 무렵이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채우고 있었다. 정수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앞에는 어머니 김혜자의 통장 내역서가 놓여 있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용돈 30만 원, 그리고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로 버는 50만 원, 총 8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왔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수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 이지연을 불렀다. 지연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거실로 나왔다. 3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지연은 시어머니에게 다정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수미는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님, 용돈을 좀 올려드리고 싶은데. 수민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지금도 매달 30만 원씩 드리잖아요. 다른 집에 비하면 적은 것도 아닌데. 지연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날이 서 있었다. 수민은 어머니의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머님이 허리가 안 좋으신데도 아직도 분식집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제가 그만두시라고 했지만 저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당신 어머님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지연이 말을 자르며 싱크대를 바라보았다. 우리도 집 대출금 갚아야 하고 앞으로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게다가 제 친정어머니도 도와드려야. 대화는 점점 냉랭해졌다. 수미는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끄신 고생을 이야기했다. 20살 때 아버지와 별거하시면서 혼자 수민을 키우셨다. 밤낮으로 일하시며 수민의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하셨다. 당신 어머님 고생하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지연의 말투는 단호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전세금 반환 시기도 다가오는데 용돈을 올리자니. 수미는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통장 잔고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얼마 전 어머니가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가셨다가 큰 병원 검진을 권유받으셨는데 검사비가 부담된다며 거절하셨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여보, 우리 한 달에 10만 원만 더. 안 돼요. 지연이 딱 잘라 말했다. 친정어머니도 비슷한 형편이신데 시어머님만 용돈을 올리면 형평성에 어긋나요.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거실을 채웠다. 수미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하시고 점심때면 분식집에서 일하시고 저녁이면 또 집안일을 하시는 모습.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식비도 안 받고. 수민이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시장 보고 음식하고 빨래하고 이것도 다 공짜 노동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였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혜자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중이었다. 수민과 지연은 서둘러 대화를 멈추었다. 혜자는 피곤한 발걸음으로 들어오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일찍 왔네. 비가 와서 손님이 없더라고. 혜자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지연이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미는 방금 전까지 차갑던 아내의 돌변한 태도에 미간을 찌푸렸다. 아니, 괜찮아. 분식집에서 떡볶이 좀 먹었어. 혜자는 지친 듯 방으로 향했다. 그날 밤 수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결혼 전 지연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자청했었다. 어머님 혼자 계시게 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모시고 살아요. 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혜자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들 부부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식탁에는 된장국과 몇 가지 반찬이 올라와 있었다. 수미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다. 분식집에서 일하시느라 물에 불어 거칠어진 손가락들. 어머님, 이따 제가 장 보고 올 건데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지연이 상냥하게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퇴근하고 보고 올게. 혜자가 답했다. 제가 사다 드릴게요. 어머님은 허리도 안 좋으신데. 지연의 말에 혜자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럼 빨래 세제 떨어졌는데. 알겠어요. 제가 사올게요. 수미는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를 들으며 착잡한 심정이었다. 어젯밤 용돈 문제로 것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지연은 시어머니 앞에서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출근 준비를 마친 수민이 현관문을 나서려는 때였다. 아들, 혜자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손에 도시락을 들고 계셨다. 이거 회사 가서 점심에 먹어. 어머님, 제가 도시락 싸드린다고 했잖아요. 지연이 부엌에서 달려나왔다. 아냐,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들었어. 혜자가 수민의 손에 도시락을 쥐어주었다. 출근길 수민은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지하철에서 통장 내역서를 다시 꺼내보았다. 80만 원. 이 돈으로 생활하시면서도 아들 도시락을 싸주시는 어머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의 말도 이해가 됐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수미는 생각에 잠겼다. 옆자리에 김 과장이 물었다. 어머님이 싸주신 거예요? 부럽다. 저희 어머님은 분당 사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뵙기도 힘들어요. 수미는 모호하게 웃으며 답했다. 근데 요즘 어머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러게요. 우리 나이 때 부모님들 건강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돈도 돈이지만. 김 과장의 말에 수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퇴근길 수미는 어머니가 일하시는 분식집에 들렀다. 늦은 저녁이었지만 혜자는 아직도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다. 허리를 굽혀 설거지하는 모습이 왠지 더 작아 보였다. 어머니, 어머, 우리 아들이 웬일이야? 혜자는 반가워하며 앞치마를 매만졌다. 오늘은 제가 어머님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난 여기 마무리하고.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시래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 혜자는 피곤한 듯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미는 어머니의 횡단면을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부터 혼자 아들 키우시느라 한 번도 편히 쉬지 못하신 어머니. 어머니, 이제 그만 일하시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야. 난 아직 일할 수 있어. 제가 용돈 더 드릴게요. 안 돼. 너희도 이제 살림 꾸려야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 둘은 말없이 걸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 걱정뿐이었다. 하지만 수미는 결심했다. 어떻게든 어머니 용돈을 올려드려야겠다고. 아내를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집에 도착하자 지연이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어머님, 이제 오세요? 제가 내일은 일찍 와서 저녁 차려드릴게요.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수미는 어젯밤 아내의 차가운 표정을 떠올렸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 수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시간이 흘러 초여름이 되었다. 거실, 에어컨 바람이 잠든 혜자의 얼굴을 스쳤다. 늦은 밤, 수미는 어머니가 소파에서 깜빡 주무시다 깬 모습을 보았다. 어머니, 방에 가서 주무세요. 잠깐 눈 좀 붙이려고 했는데 혜자가 일어서려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찌푸려졌다. 허리 통증이 또 시작된 것이다. 수민이 부축하려 다가가자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지연이 고무장갑을 벗으며 나왔다. 어머님,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다. 혜자를 방으로 모신 후 거실로 돌아온 지연이 한숨을 쉬었다. 여보, 이제 어머님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수민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큰 병원 검진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도 이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어머님 건강이. 당신 어머님만 계신 게 아니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 엄마도 몸이 안 좋으신데 검진 한번 못 받으시잖아요. 시어머님만 신경 쓰면 제 부모님은 어떡하고요? 수미는 말문이 막혔다. 지연의 부모님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고통받는 건 자신의 어머니였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는 세 사람의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어머님, 오늘은 분식집 안 나가세요? 지연이 물었다. 아니, 오늘은 쉬어야겠어. 허리가. 그러시게요. 제가 일찍 들어와서 저녁 준비할게요. 겉으로는 다정한 대화였지만 수미는 어젯밤 아내의 날선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연이 입을 열었다. 여보, 이제 어머님 모시는 것도 한계가 온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얼마 전에 좋은 요양원 있다고 동료가 알려줬는데. 수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3개 눌렀다.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지연 씨가 그렇게 매정한 사람인 줄 몰랐네. 매정이라뇨?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어머님도 편하실 거고 우리도. 그만해요. 수민의 차가운 한마디에 대화는 끝이 났다. 그날 이후 부부 사이의 불안은 더욱 깊어졌다. 표면적으로는 일상이 유지되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의심과 불신이 깃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수민이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다. 현관문을 열기 직전 안에서 들리는 지연의 통화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언니, 나 진짜 못 참겠어. 시어머님이 자꾸 아프다고 하시는데 병원비며 용돈이며 남편은 자기 어머님만 생각하고 내 입장은 전혀 이해 못해. 수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래서 말이야. 요양원 알아보는 중이야. 아직 남편한텐 말 안 했어. 어차피 반대할 텐데 뭐. 근데 시어머님만 나가시면 우리 집이 훨씬 편해질 것 같아. 현관문을 연 수민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연은 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늦었다. 다 들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요. 수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날 밤 부부는 첫 큰 싸움을 했다. 지연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지만 수민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다. 당신이 결혼 전에 한 말 기억나요? 어머님 모시고 산다고 자청했잖아요. 그땐 몰랐죠. 이렇게 힘들 줄은. 힘든 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머님은 더 힘드시죠. 침실에서 들리는 언쟁 소리에 혜자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 부부의 불화가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혜자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 장마철의 습한 공기가 아파트 전체를 감쌌다. 혜자는 며칠째 방에서만 생활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다녀온 후 의사는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분식집 사장님께는 일주일 휴가를 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지연이 약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표정은 공허했다. 고마워. 혜자는 며느리의 손에서 약을 받아들었다. 둘 사이에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그때 수민의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어머니, 약은 드셨어요? 응, 방금 지연이가 가져다 줬어.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요.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하셨죠? 전화를 끄는 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들은 매일 전화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며느리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저녁 무렵 수민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는요? 방에 계세요. 아까 약 드시고. 수민은 어머니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혜자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어머니, 허리는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창백한 안색 그 말을 부정했다. 내일은 큰 병원에 가보시죠. 아니야, 돈 많이 들어. 동네 의원이면 충분해. 어머니, 대화 소리를 들은 지연이 방으로 들어왔다. 여보,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할까요? 거실로 나온 부부.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이제 어머님 문제로 우리 관계까지 망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소리야? 매일 퇴근하자마자 어머님부터 확인하고 나한텐 한마디도 안 하고. 지연 씨가 어머님께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서요? 지연의 눈이 커졌다. 내가 뭘 어땠다는 거예요? 어머님 약 갖다 드릴 때 표정 봤어요. 마치 시켜서 하는 것처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매일 웃으면서 어머님 사랑해요 해야 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커졌다.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예의요? 당신이 나한테 예의 지켰어요? 내 입장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순간 방 안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부부가 급히 달려가 보니 세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어머니, 어머님.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의사의 진찰 결과 혜자는 스트레스성 현기증과 탈진 증세였다. 입원을 권유받았지만 혜자는 완강히 거부했다. 난 집에서 쉴래. 혜자의 말에 수민은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연이 말했다. 이제 정말 어머님 요양원에 모시는 게. 수민은 아내를 노려보았다. 지연 씨, 우리 어머님이 왜 쓰러지셨는지 알아요? 당신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고요? 어머님은 다 들으셨어요. 우리가 싸우는 소리, 당신이 통화하는 내용까지.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어쩌라고요? 내가 다 참고 살아야 해요? 당신이 결혼 전에 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땐 달랐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둘은 말없이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혜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머님, 왜 안 주무세요? 지연이 물었지만 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나가려고. 혜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너희 부부 사이 내가 망치는 것 같아.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어머님, 지연이 소리쳤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혜자는 고개를 저었다. 지연아, 난 다 알아. 내가 날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그동안 미안했다. 수민은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세 사람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긴 것을 실감했다. 그날 밤 각자의 방에서 세 사람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난 것 같은 무거운 침묵이 집 안 전체를 감쌌다. 장마가 막바지에 접어든 8월의 어느 날이었다. 혜자의 퇴원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잠잠해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다. 수민은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병원을 찾았다. 어머니의 정기검진 예약을 하기 위해서였다.
접수대에서 대기하던 중 우연히 귀에 들어온 대화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지연님, 다음 주 산부인과 검진 예약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수미는 귀를 의심했다. 분명 아내의 목소리였다. 그는 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임신 8주차 검진이시고 남편분은 오시나요? 남편은 바빠서요. 수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임신, 아내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게다가 둘은 최근 몇 달간 부부관계도 없었다. 그날 저녁 수미는 일찍 퇴근했다고 말하지 않고 집 앞에서 아내를 지켜보기로 했다. 오후 6, 평소라면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에 지연이 낯선 남자와 함께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조심해서 들어가요. 남자가 지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아요. 수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지연이 남자의 손을 잡았다. 오빠, 나 이제 어떡하지? 시어머니도 계시고. 걱정 마요. 내가 약속했잖아. 이혼하고 우리 결혼하면. 수민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어진 대화는 그의 최악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다. 근데 시어머니는 어떡할 거예요? 남자가 물었다. 아까 말한 요양원, 거기 알아봤어. 한 달만 있으면 자리가 날 것 같대. 그때 시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남편은 이혼 서류는 다 준비해뒀어. 시어머님만 요양원 가시면. 수미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집을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혜자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어머니,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할까요? 혜자는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언가 직감한 듯했다. 둘은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 지연 씨가 어머님께 평소에 어떻게 대했어요? 갑자기 그건 왜 제가 없을 때 무슨 일 있었죠?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지연이는 나쁜 애가 아니야. 어머니, 그냥 내가 나가면 될 것 같아. 너희 부부 사이. 어머님이 왜 나가셔야 해요? 수민이 휴대폰을 꺼냈다. 제가 오늘 본 것들을 보여드려야겠어요. 녹음된 대화를 들려주는 동안 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마지막 대화가 끝나자 긴 침묵이 이어졌다. 수민아, 어머니, 이제 제가 다 알아요. 지연 씨가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왜 그동안 힘들어 하셨는지.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이 들어왔다. 어머님, 저 왔어. 여보도 왔네? 수미는 천천히 일어났다. 지연 씨,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산부인과는 잘 다녀왔어요? 순간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당신, 어떻게? 그 남자는 누구예요? 임신 8주차. 우리 사이엔 관계도 없었는데.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약간 요양원도 알아보고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다면서요? 수민이 휴대폰을 들어 녹음된 대화를 들려주었다. 혜자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수민이 말렸다. 어머니, 이건 어머님도 들으셔야 해요. 지연 씨가 어머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행복하고 싶었어. 시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그래서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다른 남자와 새 삶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수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안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민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혼 서류는 제가 준비했어요. 내일 아침에 변호사 만나러 가시죠. 정수민은 너늘이 이지연의 비밀 통화를 듣고 난 후 충격과 분노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함께 어머니 김예자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수민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해. 수미는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부정과 어머니에 대한 학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지연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며칠 후 수미는 이지연이 출근한 후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김혜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수미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연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수미는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 수민의 차가운 목소리에 이지연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누구와 불륜을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어. 이지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항상 어머니를 잘 모셨고 당신을 사랑해. 그때 수미는 준비해둔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 통화 내역, 메시지 내용 등 모든 것이 이지연의 거짓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나는 당신과 이혼하겠어. 이지연은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수민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아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수민은 단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어머니에게 한 짓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다음 날 수민은 변호사와 만나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지연의 부정과 학대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수민은 어머니 김혜자를 위해 새로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혜자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나서주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몇 달 후 법원은 수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지연의 부정과 학대 행위가 인정되어 이혼이 성립되었고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도 지급되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수민은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 일과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김혜자는 아들의 말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민과 혜자 씨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수민은 주말마다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다녔고 때로는 어머니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수민아, 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김혜자의 말에 수민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이전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한편 이지연은 이혼 후 연락을 끊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수민은 이혼의 아픔을 극복하고 어머니와의 관계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으며 성실하게 살아갔고 점차 새로운 인연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2년 후 수민은 직장 동료인 박지은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지은은 수민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그의 효심과 책임감에 감동받았습니다. 수민 씨, 당신이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지은의 말에 수민은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는 지은에게 어머니를 소개했고 다행히 두 사람은 서로를 금방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어떠세요? 참 좋은 사람 같구나. 이번엔 정말 잘 만난 것 같아. 김혜자의 승낙. 수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지은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고 1년 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날 수미는 어머니 김혜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김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수민과 지은의 새로운 가정에서 김혜자는 존경받는 시어머니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갔습니다. 이제 수미는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며 교훈을 얻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합니다. 어머니, 아내,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중요성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 불화를 넘어서 현대 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족 간의 갈등과 회복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김혜자 씨의 사례는 가족 간 소통의 부재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상황이 이토록 악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상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진심 어린 대화야말로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정수민이 보여준 행동은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서 부모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효의 모습입니다. 효도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보다 용기 있는 결단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수민이 보여준 결단력은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결단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어떤 상처도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수민과 혜자 씨가 보여준 회복의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만 있다면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각 구성원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지연의 사례는 자신의 역할을 저버리고 이기적인 선택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가정은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이지연과의 관계는 끝이 났지만 수민과 혜자 씨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는 가정, 내 갈등과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워줍니다. 특히 노인 공경과 가족 간의 존중이 점차 사라지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을 공경하고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래의 가정을 꾸릴 젊은 세대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양가 가족 모두와 관계를 맺는 중요한 결정임을 상기시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서로의 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수민과 혜자 씨가 보여준 것처럼 진심 어린 노력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기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점점 약해지는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이 소중한 보물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들이 독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더 나은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가족의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의 힘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도 이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에 잠기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가족 간의 관계라는 것이 참으로 복잡하고 미묘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감춰진 감정과 오해가 쌓여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연 속 수민 씨는 어머니 혜자 씨의 마음을 진작에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고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단호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결혼 생활에서 거짓이 드러나게 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조언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더 나은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미리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과 그 아드님께도 앞으로 평화로운 가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